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방이 다 적이다. 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단순한 한 줄 요약이 사방이 다 적이다. 모든 게 다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벗이 중요하죠. 네, 이제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이 다 선빵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또 그냥 살벌하네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다우가 좀 많이 빠지고 나스닥은 그런대로 잘 버티고 S&P 500은 중간 정도 이러한 하루 쉬고 나온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침착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1월 30에서 31일 FOMC 회의 때 이것을 반전의 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모든 희망이 없죠. 금리 인하 가능성의 희석 횟수도 적어질 것 같다. 푸티 반군의 폭격 이런 것들, 그다음 CPI도 내려가는 것도 낮아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애플은 박살이 나고 있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막 섞여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월러 이사 연준 이사가 또 금리 인하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채권 금리를 또 4%대까지 10년짜리로 끌어올리는 모습. 사방이 다 적이다. 하지만 늘 주식시장은 구름 뒤에 있는 햇빛처럼 구름이 조금씩 거치다가 햇빛이 쨍 하고 나는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잘 버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기업은 실적 시즌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시장을 한 방울 줄 만한 그러한 큰 기업들 실적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일단 실적 발표를 먼저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 느낌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잡고 또 어떻게 종목을 또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머리가 아픈 하루지만 우리가 또 항상 그러나 이러이러한 악재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선빵을 다 맞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개별 종목 장세이다. 빠른 순환매이다. 듣보잡들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말고 좀 느긋하게 좀 터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는데 미국 시장의 다우는 0.82, 나스닥은 0.36, S&P 500은 0.52. 그냥 다우는 올라가다 쭉 미뤄졌고 나스닥은 중간에 한번 플러스가 났었어요. 그러다 미뤄지는 모습. 그 다음에 S&P 500도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끝이 안 좋은 그런 모습. 시장 심리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의 원인부터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갔다. 재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매파 발언 등의 여파로 달러가 강세로 갔다. 달러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는 103.107까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달러의 강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거의 100이 무너질까 말까 할 때까지 빠졌다가 달러의 강세 모습. 오늘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양반 때문이죠. 월러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참 이 양반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 좀 시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뭔가 노이즈가 끼이고 반대로 가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월러 이사가 원흉이 됐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둘이 통화를 하다가 리서치 센터장님이 아니 김 본부장 시장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국은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을 했다. 이 기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중국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한국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긴다면 중국을 또 한 번 때릴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 조짐들은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나라들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사에 트럼프가 미 공화당 첫 경선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을 했다, 이런 기사가 들립니다. 저는 미국을 이해할 수 없죠. 한 번 대통령 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제도가 가능하게 되지 연임만 안 될 뿐이지. 그리고 공화당이 저런 사람을 좋아하고 저렇게 한장을 하는 모습도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일본 경제에 독일에 밀린 사이가 확실하다. 2020년에 인도에 추월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머스크가 AI 로봇 등 테슬라 성장을 위해 지분 25%가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 게 애플과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애플은 이유는 하나예요. 혁신이 없죠. 애플은 더 이상 뭔가 보여줄 혁신도 없어요. 심지어 삼성은 접기라도 해보는데 얘는 아무것도 혁신이 없는 거죠.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혁신이 없는 거죠. 이제 MRXR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고, 애플이 MRXR에서 실패한다면 애플의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뜨거운 물속 냄비 속에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가는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모르죠. 달콤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자기가 세계 최고이고 위기감을 못 느끼죠. 그러다가 죽는 거죠. 네. 인텔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혁신과 변화와 어떤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다급함과 갈급함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늘 다이하죠. 애플은 다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국, 남중국에서 영유권 갈등이 고조됐다. 병력 증강이다. 에픽 게임즈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했다. 외부 결제는 허용해 주기로 했다. 미 칩 디자인 기업 시놉시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엔시스를 45조 원에 인수를 했다. 네, 아주 중요한 기사네요. 저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바보처럼 있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죠. 아니, 브로드닷컴도 그렇고 인원 시놉시스 같은 기업도 그렇고 다양한 좋은 기업들을 과감하게 인수를 해서 키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삼성전자,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먹거리인데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이런 편이 아주 과하게 망해야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망해야 우리나라에게 뭔가 새로운 불씨, 새로운 먹거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발견하면서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니 완전히 산이 불탄 후에 새로운 새싹이 나듯이 노키아가 망하면서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핀란드 경제가 2, 3년 흔들리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망하지도 않고 망할 수도 없죠. 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현대차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뭔가 차라리 위기에 처해야 우리 국민들이, 기업들이 뭔가 변화와 도전과 뜨거운 물속 개구리,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온도 변화를 둔감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이 미국 기업들 보십시오. 다양하게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네. 우주 스타트업 투자액 작년에 24조 원, 10년 내 최저, 반등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정부의 능력으로서는 이 새로운 변화를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좀 좋은 리더가 나와서 새로운 변화, 시장의 새로운 변화, 미래 먹거리, 삼성전자, 전기차 이후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미 국채금리가,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미 국채금리가 난리가 났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 국채 2년짜리 4.228까지 올랐습니다. 구입비가 상승을 했죠. 10년짜리 4.07을 다시 4%대를 회복하며 12.1%나 상승을 하는 그러한 금리의 상승. 이 상황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성장주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것도 좀 용한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이 그리스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도 WTI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62%, 72.34달러. 이유는 경기 침체 요인이 훨씬 더 어떤 후티 반군, 특히 이란이라든지 이런 호르즈 무역해협에 대한 봉쇄도 없었고 직접 참전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0.35 모처럼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네요.
엔비디아가 2.74%나 상승하면 56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유일한 화이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유일한 화이팅입니다. 혁신이 없는 애플은 183달러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25% 상승 389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25% 상승했으면 380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로 돼 있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라이닐리는 645달러 0.39% 상승.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있네요. 2.2%, 네, 84.2달러. 오늘은 반도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TSMC도 상승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하고 TSMC는 0.24% 상승 101.48달러. 비트코인은 0.69%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한번 봅시다. 어제 수급이었는데 먼저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1796억을 코스피에서 쏟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134억, 개인은 297억, 두 개는 팔고 투신이 사는 그러한 모습,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고 외국인과 개인이 파는 모습이 코스닥에 나타났죠. 어제 시장을 보면 이유 없이 막 던지는,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끝났다고 막 집어 던지죠. CES 끝났다고 AI 관련주들 다 던지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아니라 강남의 옷대들, 강남의 부티크들, 큰손 개미들이 뭔가 물량을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뭔가를 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인만 볼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침부터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픈데, 모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시장에서 지금 부정적이지만 이익 수정 비율은 좋아지고 있다. 이익 수정 비율을 한번 보자. 어닝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시티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죠. 네, 애널이 전망하는 것보다 시장에 어떤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게 나온 비율을 어닝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데, 이것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익 수정 비율은 오르고 있다. 이익 수정 비율은 뭐냐? 애널리스트가 기업 EPS 추정치를 높이는 비율에서 기업 EPS를 낮추는 비율을 뺀 차값. 그러면 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기업 EPS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 인덱스보다는 이익 수정 비율이 훨씬 더 현재 단기적인 시장의 지금 4분기 실적에 더 민감하고 더 정확한 그러한 어떤 지표일 것이다. 이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즉 경기 탑다운과 기업 실적 바텀업 두 개의 모습인데, 향후 지수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두 지수 간 괴리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경기의 탑다운을 보는 어닝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하락을 하고 기업의 실적 바텀업 형태로 보는 우리 이익 수정 비율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괴리가 발생한 거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심리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한편 최근 두 지수 간 괴리 사례는 이익 수정 비율과 주가 간의 관계가 좀 더 밀접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기존 것을 봤더니 주가 움직임에는 이익 수정 비율이 더 상관관계가 높더라. 즉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EPS 추정치를 높이는 비율에서 낮추는 비율을 뺀 이익 수정 비율이 훨씬 더 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4분기 어닝 시즌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익 수정 비율이다. 그 시티그룹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이렇게 박살나고 하락을 하지만 이익 수정 비율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익 수정 비율이 훨씬 더 단기 주식시장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고 주식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높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익 수정 비율이 치고 올라오는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포인트도 한번 하나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결국 연초는 기업 가이던스 가치가 높아질 시기이다. 그렇죠?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투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워야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테마인 AI와 AI가 한국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2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엔비디아의 경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캐피탈 익스펜디처, 세일스, 그로스 인컴 등의 가이던스를 공표할 예정이다. 기존 입장에서는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최근 어닝 시즌 사례에서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애널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경우도 몇 번 있었다는 거죠. 결국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최근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자 비용의 영향. 이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을 좀 간과하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게 나왔는데 2024년 3분기 자산 대비 차입금을 의미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27.2%를 기록 중이다. 일반적으로 차입금 비율이 40% 수준이면 재무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만큼 재무 비율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 최근 차입금 의존도가 늘어나는 업종은 누구? 2차전지. 디스플레이는 워낙 쓰레기고 유틸리티 화학인데 2차전지의 차입금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금리 상승 기간에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거 계속 어닝 쇼크를 발생을 하죠. 우리가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40%가 이제 기준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LNF 47%, 에코프로비엠 45%, 하나마이크로는 55%, 첨보 53%, 에코프로 46%, 포스코 퓨처엠 46%, 이렇게 2차전지 관련 동아솔루션 40%, 동아기업 43%, 하나솔루션 40%, 이런 한국가스공사 72%까지 갔네. 효성, 첨단소재, SKI 테크놀로지 40%는 살짝 미친데 다 이렇게 2차전지 기업들이 빚을 많이 내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이 금리 인상에서 죽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요인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이들이 결국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암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거죠.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현재 주가 하락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3월 가능성의 희석, CPI 하락 속도의 한계, 느리게 하락한다는 거죠. 금리의 반등, 애플,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고전에 의한 주가 하락, 홍해 사태의 지속, 고배율신의 느린 조정, 심지어 한국은 어제 북한의 위협까지 나타나는 온갖 악재가 시장에 다 쏟아졌다. 그렇죠? 사방이다 적이라고 여러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CES가 끝나고 JP모건 헬스케어도 끝장이 나면서 뭔가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이다.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들이 돌아가면서 매도에 나서는 등 수급 불안이 한몫을 하고 있죠.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주지만 이미 어제 한방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렇게까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반대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라.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연초 시장을 어지럽게 하지만 반대로 모든 악재가 하나둘씩 해소해가며 불확성이 제거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우리의 호프 엔비디아가 잘 버텨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상승 중에서 언젠간 이들의 선정과 긍정적인 요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걸 이번 1월 30일 31일 날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이에는 좀 뭐랄까요? 박스권이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이 정말 어제 막 하락을 하는데 그건 뭔가 불안감에 의해서 막 시장에서 쏟아내는 것 같아요. 공매도도 금지를 했는데 저 지랄 같고 이제 시장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 시장의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급과 시장의 심리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러한 관심,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제도 탓을 하는 박순혁, 선대인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장난 시계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다 틀리죠. 오늘은 사방이 다 적이다. 금융시장 환경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열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 참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산당, 특히 여러분들 종목 산당 골치 아프죠.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제가 엣지 있게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금일 간신 종목도 매일매일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로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제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며칠간 선빵을 많이 맞았죠. 너무 그렇게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먼저 사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잘 버티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